안녕하세요. 논리와 사고의 최승락입니다. 방학은 모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도 이 수업에 수강 신청을 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제 간단한 소개만 하자면 저는 인문학부 철학 전공에 있는 최승락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논리학 쪽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학과 관련된 수업을 개설하고 싶었었는데, 이번에 논리와 사고라는 수업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이번 학기부터 우리 학교에 AI 에듀테크 전공이라는 수업을 또 개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전공 학과가 생긴 개념인데, 그곳에서도 이제 AI와 논리 두 번째 교과로 지정을 해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 수업 중에 이제 논리학 입문을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간고사 이후에는 또 전혀 다른 수로 논리라고 하는 훨씬 심화된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복습하는 게 약간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이게 기본적으로 전공 수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에 대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고 이 수업 영상을 본다면은 성적을 일정 이상 잘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조정을 하고 있지만, 생각 외로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논리와 사고 수업은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고요. 전면 영상 강의로 이러닝 강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수업에 대해서도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뒤쪽을 좀 보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요약을 좀 먼저 해드리자면, 영상을 75분에서 100분 정도의 영상을 제가 찍어서 매주 올릴 겁니다. 그럼 매주 월요일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보시고 그걸로 이제 출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글 폼으로 제가 수업에서 풀었던 문제가 5문제, 그리고 그렇지 않은 문제 5문제를 10문제 정도를 이제 올리게 될 텐데, 5문제 이상만 정답을 맞추시면은 만점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한 10주 정도, 10주에서 12주 정도 과제가 나가게 될 거고요. 12주가 되겠네요. 그렇게 매주 5점 이상씩만 받으면은 총점 60점, 그리고 출석과 다른 참여도 점수, 보너스 점수 포함해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절대평가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다, 아니면은 수업에서 문제 푼 것만 잘 숙지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매주 나가는 그 연습 문제는 꼭 만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영상을 꼭 좀 봐주시고, 약간의 여러분의 그 성실성만 있다면은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10문제인데 영상에서 5문제, 그리고 연습 문제 세트를 제가 2주, 3주 차부터 따로 드릴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연습 문제를 따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거기에서 5문제가 또 나오니까 답안지도 다 드립니다. 거기서 한번 풀어서 매주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취합을 해서 매주별로 이렇게 점수를 쌓아 나가시는 거죠. 친구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 제가 좀 바라는 거는 수업이 약간의 난이도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끼리 경쟁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조금씩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논리학의 기본 원리를 배우면서 조금이라도 기쁨을 느끼는 그런 상황을 저는 좀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혼자 한번 풀어보시고, 점수가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는 혼자 풀어보시고, 두 번째는 학생분들과 좀 맞춰서 답을 맞춰서 한번 구글 폼에 좀 답을 좀 적어서 이렇게 풀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 수업을 들어서 다른 친구가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따로 또 메일을 이렇게 주시면 공지사항 같은 데 올려가지고 좀 같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조원들을 한번 구성을 해본다든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저도 약간은 꺼려지는 게,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점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지양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를 드렸을 때 되도록이면 이 수업에서의 AI 사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면 금지하는 수업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논리와 사고 수업이라고 하는 이 수업은 여러분들의 논리력, 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수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I 사용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제가 인터넷에 논리 계산기를 올려 놓을 거예요. 그런 그 계산기에 대한 사용은 어느 정도 허용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리와 사고 지금까지 했던 게 이제 이번 한 학기에 할 그 사고에 대한 논리와 사고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약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가 오고 나서 가장 우려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창 시절 거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까지 휴대전화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같은 것도 없었고 거의 종이에 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왔었고, 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마이크로 워드나 한글 워드 같은 거 있죠. HTX 이런 파일들이 있는데 컴퓨터로 리포트를 제출하는 경우가 거의 그 초반부에는 뭐 없진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나이가 많진 않은데 거의 그 과제도 손으로 내는 그 손글씨로 이렇게 쓰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았고, 저는 또 논리학이나 이제 수리논리 이쪽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증명을 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손으로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서 그거를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논문을 내는 방식으로 많이 썼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이제 아날로그적인 것인데, 아날로그가 되게 불편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많을 정도의 시대가 왔다가 몇 년 전에 챗GPT라는 생성형 AI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는 이게 AI가 지나치게 편리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교육계도 저희 한림대 우리 학교도 지금 약간 교수님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교육 방식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리포트나 이런 과제 같은 것들을 AI가 너무 잘해주는 거죠. 특히 그 글쓰기 같은 거를 너무 잘해주고 있고, 최근 모델을 이제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정도를 제가 써보고 가끔 이제 글록 같은 것도 이제 실험을 조금씩 해보고는 있는데 생각 외로 논리력이 뛰어납니다. 거의 전문가 수준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석사나 박사 초반 약간 공부 못하는 박사 그 정도 수준의 아이디어를 낼 수준이고, 이게 조금만 더 발전이 되면은 정말 세상이 많이 변하겠다. 대부분의 직업을 하고 있는, 직업적인 일을 하고 있는 분들보다 AI가 훨씬 뛰어나겠다. 그게 얼마 안 있어 그런 일이 벌어지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2026년 2월 중순 정도인데요. 내년에 이 수업을 다시 할 때는 아마 이 영상을 또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AI의 발전이 너무 빠르고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육에서 AI를 쓰는 것 자체를 저는 점점 반대하고 있는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왜 교수님들은 AI 쓰는데 우리는 못 써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좀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AI가 주고 있는 그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그 능력을 대학에서 어느 정도는 길러야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0, 30대에 이런 정도의 컴퓨터 같은 거나 이런 AI 툴 같은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찾는다든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발로 뛰고 실제로 해보고 말 그대로 아날로그적인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 이런 거를 클릭 한 번으로 이렇게 딸깍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처리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찾고 분석하고 고민하고 짜증을 내면서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라면서 이렇게 막 고민하는 그 시간들 있잖아요. 뭔가 머리에 과부하가 걸리는 그 시간들.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몸을, 운동을 해서 좋은 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운동을 하는 그 순간에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든 것이 다 근육이 되고 굉장히 이제 뭐 웰인 쉐입이라는 그 영어 표현 같이 군살이 이제 빠지면서 좋은 몸이 되듯이 우리 뇌나 정신적인 작용도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AI라는 이 언어 모델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너무 쉽게 노력이라는 그 보상 과정을 그 노력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보상을 주기 때문에 교육적인 방향에서 A라는 이 프로그램을 쓰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가가지고 기계가 대신 이 뭐 덤벨 같은 걸 들어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근육이 길러지진 않잖아요. AI는 그런 종류의 기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무거운 거를 뭐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요런 거를 다 모아 가지고 500 킬로그램 이상을 들었을 때 이제 3대 500 뭐 그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여러분들이 500 킬로그램 정도 되는 거를 3 개를 모아서 들었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성취가 있을 건데, 기계가 옆에서 대신 들어줬다면 그게 운동일까요? 그거는 전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몇몇 학생분들이 "왜 교수님들은 AI 쓰는데 저는 못 써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동안에 꼭 해야 될 거는 이런 비판적 사고 능력을 AI나 기계의 도움 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AI 사용을 허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나 이제 다른 교수님들 뭐 수업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저도 이 수업을 하면서 논리적인 사고를 내 가지고 AI가 틀렸는지 아닌지 계속 비판적으로 보게 될 텐데, 채점을 하거나 문제를 이제 검토할 때는 계속 그렇게 쓰겠죠. 근데 문제를 만들든가 수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 수업만 해도 거의 130명 이상이잖아요. 다른 수업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거고, 그런 성적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AI의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좋기는 합니다. 효율적이고, 그렇게 이제 조금씩 시간이 남기면 여러분들과 이제 면담하는 시간으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이 수업은 AI를 허용하지 않는 수업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왜 들어야 되냐. AI 시대에 논리적인 거 그냥 기계가 다 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생명체이자 동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보다 뛰어난 생명체가 없거나 인간보다 뛰어난 그런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존재가 어딘가에 없다라는 거는 저는 믿지는 않고 있는데, 그런 우리보다 더 뛰어난 생명체가 있고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하지 않을 이유는 없거든요. 여러분들보다 몸이 좋고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운동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 제가 경쟁을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1 등이 되라 이런 거는 하는 것이 아닌데, 아주 기본적인 논리적인 영역에 대한 거를 한번 보시고 '이 정도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강의하는 거니까, 이번 한 학기 수업이 사실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하더라도 뭐 그렇게 최고 난이도의 뭐 3-4 학년 수학과 3-4 학년 정말 어려운 어떤 이공계나 그런 곳의 3-4 학년 수업만큼 그렇게 어려운 수업은 아니고요. 조금 힘들게 학생들을 교육한다라고 하는 학교에서는 1 학년 수업으로도 이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힘들더라도 한번 따라와 보시고, 영상은 계속 유튜브 같은 데 남겨 둘 테니까 복습을 한 번씩 하시면서 이 수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AI에 대해서 좀 약간은 쓸데없는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생성형 AI 모델도 이제는 단순히 이제 생성형 AI 거대 언어 모델만을 쓴 것이 아니라, 실제 계산기 같은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쓰고 있는 게 지금 상용화돼 있는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챗GPT 같은 그런 기계들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생성형 AI라는 기술을 쓰고 있고, 생성형 AI라는 이 기술 자체는 우리가 실제로 사고하고 있는 이 뇌 모델을 좀 본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자료나 방대한 자료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검색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오류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몇 가지 적고 있는 것처럼 생성형 AI는 다음 단어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기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내년이나 됐을 때 실제 이 프로그램은 자아가 있다든가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AI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상용화된 AI들, GPT나 제미나이 같은 것들은 가장 일반적인 대답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주 독특하고 약간 전문가 수준으로 비판적 사고가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뭐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뭐고 이런 약간의 객관적인 판단이 일정 수준에 넘어갔을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프로그래밍이기는 하죠. 근데 많은 20대 초반에 대학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정도 수준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사실 천재라고 해도 그렇게 본인을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주는 대답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은 되게 좀 위험한 발상이다.
이거는 비슷하게 여러분들하고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어요. 근데도 너무 친해 가지고 10년 동안 믿어온 거야. 그러다가 그 친구와 싸우고 10년 뒤에 다른 사람들을 만났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사기를 당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생성형 AI는 아주 사실 같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보셔야 된다. 라는 점에서 좀 경각심을 가지자라고 하는 거고요. 환각이라는 건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보더라도 인간도 거짓말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 AI도 우리 뇌를 본뜨다 보니까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2026년도 2월경만 하더라도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게 너무 발달을 해서 클릭 한 번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잘 만들어 줍니다. 지금은 거의 웬만한 게임도 그냥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쓰기도 거의 20페이지, 거의 석사나 박사 초반 수준의 논문이 전공별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약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터넷에 자료를 모아서 데이터 분석하는 수준의 논문은 사실 거의 뭐 전문가 수준으로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쓰기를 앞으로도 해 가야 될 테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식을 어떻게 연구를 하셔야 될 텐데, AI가 어떤 20 페이지짜리 논문을 딱 줬을 때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뛰어난 분석력을 가질수록 그 글이 어디가 잘못됐고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를 알 텐데, 그걸 전혀 모르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약간 경각심을 가지시고 너무 쉽게 이 수업을 나가시기보다는 최대한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좀 풀어보고 판단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금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많은 기업 보고서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검증자로 변환을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생성자로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적고 있는 논문을 기반으로 AI 시대에 왜 논리학이나 비판적 사고를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문을 넣고 슬라이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준 부분도 있네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글을 적고 실제로 그림을 그리고 뭐 그런 거를 충분히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 전문가 수준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때는 이제 앞으로 AI를 많이 쓰게 될 텐데, 그런 점에서 많은 부분 이제 우리 인간이 하는 거는 뭐가 더 올바른지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검증을 많이 하는 역할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배우고 있는 이제 논리적인 사고나 논리적인 분석력에 대한 그런 능력은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약간 이 수업을 광고하는 방향에서 이런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논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분야에든지 다 적용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협업을 하는 교수님들만 보더라도 지금 뭐 국문과 교수님들, 영문과 교수님들, 그리고 심리학과 교수님들, 실험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공학 쪽에 계시는 분들, 수학과 교수님들, 이런 분들과 이제 다 하고 있거든요. 논리를 한다는 거는 인문 쪽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완전 극단적으로 실용적인 공학 쪽까지 이렇게 퍼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논리와 사고 수업은 모든 학생이 다 들으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전공이든 대학에서 하고 있는 전공은 예술 영역이 아니라면 논증에 무조건 사용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논증이 사용되는 모든 영역에서 다 논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공에서 다 쓸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나중에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에서 하고 있는 어떤 수업이 있을 텐데, 뭐 실험을 짠다든가 아니면 글을 쓸 때 논증을 만든다든가 할 때 이런 분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특히 그 철학 전공이신 분들 중에 졸업 논문 준비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최소한의 그 주장을 담은 논증 만드는 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또 연락을 주시면 그렇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대학이나 이제 기업으로 가시면 융합적인 사고하는 사람들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융합사고의 핵심인 영역이기도 하니까 기초적인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문장 논리라는 게 있고 수로 논리라는 게 있고 그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하게 될 텐데요. 문장 논리라고 하는 거는 논리학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문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이거는 저희 수업에서 철학 전공 수업에서 논리학 입문 들으신 분들은 이거는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수학과나 이제 수학과가 아니죠. 우리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죠. 그쪽과 전산 쪽에 계시는 아니면 AI 융합연구원 쪽에 계신 그쪽에 이제 소속되신 학생분들은 코딩 같은 거를 해보시고 하시면 and, or, imply, not 뭐 이런 표현들 좀 많이 쓸 겁니다. 코딩할 때도 이렇게 기본적인 논리가 거기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동치 문장 같은 것도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 논리 정도만 아시더라도 뭐 코딩을 한다든가 나중에 코딩뿐만이 아니죠. 이제 그 논문을 쓰신다든가 아니면 이제 법학적성 시험이나 이제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든가 공무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취직하신 분들도 논리 게임 할 때도 이런 것도 많이 쓰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문장 논리 한번 처음부터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 배우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세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수로 논리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을 중심으로 한 논리보다 훨씬 복잡한 이름과 수로를 중심으로 그 문장의 구조를 이제 분석하는 게 수로 논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간고사 기간 이후부터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를 걱정하진 않는데 이 부분은 약간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많이 나가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약간 어렵더라도 한번 따라와 주시면 약간 익숙해지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 수학으로 따지면 이게 확률 같은 것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저는 한 덧셈 뺄셈 넘어서 이제 곱셈이 이제 수로 논리의 수준으로 좀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잘 따라오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다. 저도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런 게.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매 수업마다 되도록이면 이 수업을 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호를 쓰는 게 되게 편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일상 언어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그 일상 언어를 분석해서 올바른 논증이 뭔지, 그리고 올바른 논증이 되게 만드는 결론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그런 거에 대한 논리 규칙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 그런 규칙을 배웠을 때 실제로 일상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실제로 사회에서 하고 있는 그 시험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실습할 수 있도록 매주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문제를 드릴 테니까 그런 비판적인 응용 수업도 병행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이 수업이 어떻게 필요한가 뭐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앞쪽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약간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죠. 유네스코나 이제 직업의 미래 보고서 이런 거 이렇게 최근에 좀 많이 그 뭐 대표적인 세계적으로 좀 알아주는 그런 보고서들인데, AI 시대에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거, 꼭 알아야 그 역량을 좀 증진시켜야 될 능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항상 논리적인 사고나 분석적 사고, 그리고 비판적 사고 이런 게 거의 최상단에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창의적인 사고 이런 게 또 계속 들어가고는 있는데, 창의적 사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AI가 생각 못하는 거를 너무 많이 잘해줘. 그래도 앞으로는 필요하겠죠. 하지만 지금 AI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취직을 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정말 직업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우리가 직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직과 업을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좀 구별을 하거든요. 직이라고 하는 거는 월급 주는 기관이고, 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행동 같은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논리학 영역에서의 연구 같은 것들이 제가 즐거움을 느끼고 정말 성취감을 느끼는 그 업이기도 한데, 어떤 분들은 하루에 만화책을 10권씩 읽는 거, 그게 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업이라고 하는 거, 뭐 전생에 업이 쌓였다, 뭐 이런 데 말이 쓰이기도 하는데, 뭐 그 얘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 그런 거를 찾으셔서 결정을 하고 그 업을 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판적으로 내가 지금 이거를 하는 게 올바른 것인가 이런 판단을 계속해 나가실 거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지금 논리적 사고나 비판적 사고는 정말 붙들어 매셔야 된다. 이거는 정말 건강과 관련된 것 같아요. 이제는
수업을 요즘에 AI 시대에 계속 강의를 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약간 운동해라라고 하는 느낌으로 지금 강의를 계속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30대는 무슨 운동을 하셔야 되고 체지방이 어째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운동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이제 약간 요런 개념이 되지 않을까. 정말 AI 때문에 뇌가 썩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치매 걸리고 그냥 아메바처럼 살아가시지 않고 내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시지 않으시려면 이런 논리적 사고나 비판적 사고 꼭 붙들어 잡아야 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제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정말 이제 겁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좀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은 계속 직업이 진행이 되고 나라가 이제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행시나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것도 계속 보겠죠. 그런 시험이나 리트 시험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좀 쉬운 문제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요. 우리 수업을 들으시면 아니면 논리학 이 공무원 9급 국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뭐 논리학 입문 수업만 들으셔도 이런 문제는 그냥 다 만점 받으실 수 있을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2009년 추리 논쟁인데 최근에는 리트에서는 이런 문제 잘 안 내기는 하죠. 근데 PSAT나 인적성 시험에 이런 거를 조금씩 따와서 쓰고는 있기는 하는데 약간 논리 게임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 이런 것도 이제 중간고사 기간 전후로 해가지고 수업을 할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것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거 하시면서 뭐 취직을 준비하신다든가 그런 분들은 한테도 도움이 되실 거고 전공에서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일종의 또 게임이거든요. 이런 두뇌 사용하는 게임을 좀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이 수업도 상당히 좀 재밌게 진행이 될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좀 수업을 이 수업 왜 들어야 되냐, 이 수업 왜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성적 처리 어떻게 하는지 가장 중요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100%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수업이고요. 스마트 리드에 영상이 매주 월요일에 이제 올라갈 겁니다. 매주 월요일에 이제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90% 이상을 들으셔야지 이제 출석으로 인정이 될 거고요. 영상을 스마트 리드에는 보통 75분에서 120분 정도로 수업이 그냥 올라가게 될 텐데 이 영상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이 부분은 너무 쓸데없이 설명을 많이 하고 있네 라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제가 또 이러면서 좀 기다리고 고민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스마트 리드에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편집해서 유튜브에 제가 쓰고 있는 논리학당이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논리학당이라는 유튜브와 인터넷 사이트를 공지사항에 이제 스마트 리드에 다 올려둘 테니까 그거를 보시고 이제 스마트 리드에 출석을 다 하셨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연습 문제 풀 때 답안의 뭔지 풀이를 좀 보고 싶으실 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좀 자유롭게 보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니까요. 성적상 어떻게 되는지, 점수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그거 무조건 확인을 하시고 매주 최소한 제 생각에 그래도 한 2시간 정말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시고 연습 문제만 딱 푸시면 저희 수업은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에 일주일에 2시간만 집중을 좀 하시면 A 플러스 그냥 받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한번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좀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약속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고 평가 점수에 대한 기준은 이제 그 구글 사이트에 제가 올려두고 공지사항에 또 올려둘 겁니다. 강의 계획서를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91점 이상, 91점이지만 90점 이상이면은 91점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또 말이 나와서 91점 이상이면은 그러니까 90점 초과죠. 그렇게 되면 A 플러스, 81점에서 90점이 A0, B 플러스가 71에서 80점, 그리고 그 밑에는 B0 같은 경우가 61점에서 이제 70점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보면 좀 되게 빡빡하게 여기실 수가 있는데 보너스 과제가 있습니다. 보너스 과제로 2개 정도 설문을 제가 초반에 그리고 후반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공지사항에 보시면 그 설문이 있습니다. 수업 초반에 설문이 있으니까 그 설문 꼭 참석을 해 주시면 보너스 점수 5점을 그냥 드려요. 보너스 점수 5점이라는 거는 전체 100점 만점이잖아요.
100점 만점에 플러스 알파로 이 알파 10점을 더 드리는데 수업 시작할 때 설문 그리고 수업이 이제 끝날 때 설문 두 개만 참석을 해주시면 보너스 점수 10점을 드린다. 그리고 수업 시작할 때 설문은 꼭 좀 참석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매주 성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제는 냈는지 내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매주 제가 구글 폼으로 이렇게 메일을 발송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 점수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이번에 1주차는 이제 점수를 그냥 5점씩 다 드리든가 아니면 과제 점수가 없을 텐데요. 2주차부터 이제 과제 점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5점, 3주차에 또 과제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10점, 이렇게 올라가겠죠. 매주 15점, 20점 이렇게 올라갈 텐데, 그 점수를 끝까지 12번의 과제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출석 같은 것도 잘 하셨다라고 하면, 이렇게 90점 이상은 그냥 받겠죠. 그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를 받을 이메일 주소와 학번 성명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주셔야지 그걸 자동으로 좀 발송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첫 주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동안에 그 공지사항에 가셔가지고 구글 폼에 설문을 꼭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문을 하기 싫으면 여러분들 학과 학번 이름이라도 꼭 좀 적어주시고 이 수업 같이 들으시는 분들에게 그거 좀 꼭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지금 13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의 그 성적 처리를 제가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코딩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설문, 첫 번째 설문 꼭 좀 해주시고,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은 플러스 5점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적 평가는 주간 퀴즈고요. 주간 퀴즈가 이제 12번이 나갑니다. 매주 있으니까 한 번 할 때 10문제고, 10문제 중에 5문제는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와 동일하게 나가니까요. 만약에 제가 수업 시간에 그 문제 하나 잘못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못 책정을 해서 점수가 잘못 올라갔다, 틀렸다고 됐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다 고쳐드립니다. 다 고쳐드리니까 그건 뭐 제 잘못이니까요. 그거는 중간중간에 교수님이 문제 잘못 푸셨어요, 라고 한다면 그것도 다 수정해 드릴 테니까 영상에 나와 있는 그 답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수업에서 문제를 하나 잘못 풀었는데 그게 이제 퀴즈로 나왔다. 그렇게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문제를 푸시고 그걸 저한테 알려주는 거죠. 수업 시간에 이 문제 잘못 푸셨어요. 학생들이 이거 틀릴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거기에 또 참여도 점수 이런 것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도는 또 20점이고요. 참여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주간 퀴즈를 이렇게 12번 내신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다 2점씩은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 퀴즈를 내시면은 점수 잘 받으시면은 5점, 5점 만점인데 10문제 나가서 거기서 5개 이상만 맞추시면 이제 5점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참여도 같은 경우에는 주간 퀴즈 하셨으면 2점씩 이렇게 내는 거니까 퀴즈만 잘 푸셔도 그냥 만점은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20점 이상이 되면은 굉장히 초과해서 참여도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정성평가에서 보너스 점수를 이제 넣을 수 있도록 할 테고요. 주간 퀴즈도 그런 식이겠죠. 만약에 10점, 10문제 다 맞춰가지고 계속 10점이다 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또 이제 책정을 해가지고 이 주간 퀴즈도 어떻게 되는 거죠? 12개에 사실 60점 이렇게 되는데 전체 총점을 보니까 한 120점이더라 라고 한다면은 60점 초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학생은 정말 열심히 했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니까 보너스 점수를 어떻게든 주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로 하시는 분들은 보너스 점수 안 줘도 거의 A뿔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하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매주 5점씩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플러스 알파 점수가 매주 있다라고도 좀 보셔도 되는 거니까요. 그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한 주에 등록되는 그 최고 점수는 5점이다. 퀴즈는 5점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에 10점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주에 빵점 받으셨을 때 요게 여기에 빵점 받으셨다면 이게 점수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이거는 5점입니다. 5점. 5점으로 책정되는 거니까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주 다 합쳐가지고 10점이니까 이 두 번째 주에 빵점 받았더라도 10점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건 아닙니다. 매주 5점 이상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도도 20점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20점을 넘어가지 않고 보너스 점수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설문 참여한 거 그 이외의 보너스 점수는 정성평가로 진행이 될 수가 있고 너무 점수가 좋다든가 뭐 참여도가 너무 좋다든가 하는데 출석이 부족하다든가 참여도는 좋은데 주간 퀴즈 점수가 보니까 전부 다 빵점이고 문제는 근데 다 푸셨고 그렇게 된다면 저도 이제 노력 점수를 어떻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해놓은 거니까 매주 주간 퀴즈는 5점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출석도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시간, 한 시간 이제 결석을 하시면은 매주 한 번에 이제 영상을 보시는 거니까 출석도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한 시간 결석하면 1점씩 깎이는 그런 방식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출석도 영상을 그냥 틀어놓기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셔가지고 출석에도 좀 문제 없도록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적 평가는 이렇게 되고 보너스가 있다는 거는 100점 만점에 플러스 알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퀴즈 잘 푸시고 출석 잘 하시고 참여도 퀴즈만 잘 푸시고 출석만 잘 하시는 그 영상 잘 보시고 퀴즈만 잘 푸셔도 요거만 하셔도 참여도는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A 플러스 그냥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뭐 부차적인 거 저한테 메일 보내고 뭐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 성적 평가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점수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다 공개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모두에게 공개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만 점수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 점을 좀 알아주시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부담 없는 루틴이라고 AI가 설명을 했네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는 부담이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전공 수업을 고려를 한다면 큰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경쟁으로 가면 정말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제가 좀 지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고요. 매주 10문제 나가지만 5문제는 수업에서 풀어주는 거 그대로 나가고요. 물론 객관식으로 이제 번호 맞추는 걸로 만들어 놓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문제 유형은 다르지만 수업 내용을 보면 이제 답 찍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연습 문제 세트에서 5문제 이렇게 나가게 될 텐데 그것도 답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시고 문제를 푸셨다면 10점 만점에 10문제 중에 10개 다 맞추실 수 있을 거고 그 10문제 중에 5개 이상 맞추시면 일주일에 이제 퀴즈 점수 5점 만점이니까 그 5점은 충분히 받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영상 시청을 하시고 구글 폼도 10문제 중에 5개만 맞춰라. 일주일 동안 5개입니다. 요거만 매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주 하시고 중요한 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만 딱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점수 받는데 큰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주차 오리엔테이션 요거 수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주차는 출석 없는 걸로 그냥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걸로 해 둘 테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늘 논증의 기초 영상을 올려둘 예정입니다. 둘 테니까 요거 꼭 좀 보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 논리 연결사에 대한 영상 보시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규칙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테니까 여기 수업으로 진행하는 요 방향 있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 계획서 보시면 거의 그대로 진행이 될 테니까 그거 한번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변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쯤에 이제 연역과 귀납에 대한 그 차이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좀 넣기로 했거든요. 연역 귀납 차이는 상당히 좀 어려운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게 왜 어려운지는 모르겠는데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넣어서 수업 계획서보다는 한 주 정도 이제 좀 그러니까 수업 계획서에 2주차 있는 게 이제 3주로 가고 이렇게 좀 밀리기는 하지만 거의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이제 수로 논리라고 하는 거, 이제 약간의 논리학의 메타 정리 이런 거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수로 논리 요게 한번 해보시면 어렵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따라가신다라고 한다면 공무원 시험이나 법학적성 시험 같은 데서 사용되는 논리의 기본적인 거는 그냥 거의 다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정말
약간 문제를 지저분하게 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중양화라고 해 가지고 좀 어려운 그 수로 논리의 문제 있거든요. 그런 거를 내실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은 아마 진도 시간이 좀 부족하기는 한데 저희 수업 외적으로 그 정도 조금 더 나간 지식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있으면은 그 부분 수업도 제가 찍어 가지고 올려놓기는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수로 논리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이 수업에서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수업을 제대로 따라갔다라고 한다면 논리학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들으실 필요가 없을 수준으로 수업을 만들어 놓도록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공지사항에 보실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강의 자료는 스마트 리드와 구글 사이트, 유튜브에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그 플랫폼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혹시 그 장애 학생 같은 분이 좀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영상 강의를 들으신지는 모르겠는데, 계시면 한번 저한테 면담 하시고 싶으시면 한번 메일을 좀 주시고요. 가능하면 이 자막을 만들어 가지고 좀 올릴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장기적으로는 이제 자막을 무조건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방식으로 하려고는 하는데, AI가 아무리 좀 잘한다고는 하지만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기호에 대한 표현도 좀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자막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좀 이 수업 듣고 싶은데 좀 어렵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좀 몸이 불편하시든가 해가지고 좀 힘든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또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처리를 한번 최대한 처리를 해서 학교 측하고도 또 얘기를 해서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메일을 주실 때는 메일 주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요거하고 여기 한림대학교 메일하고 구글 지메일이 있습니다. 요것도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은 나오는 거 하나 있고요. 이게 최 SR이고요. SR 골뱅이 한림.ac.kr 요 메일로 주셔도 되고 이거는 구글 지메일인데 렉처 승낙 초이라고 해가지고 요 두 가지 메일입니다. 두 메일 다 그 핸드폰에 제가 좀 연동을 시켜놔가지고 가능하면은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는 제가 다 확인을 해서 일주일 안에는 무조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보통 보면 되게 급박하게 하루 전에 한다든가 막 밤에 메일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상관은 없는데 일과 시간 이후에 메일을 주시면은 아무리 빨라도 다음날 답변이 간다는 거 그런 거 좀 알아주시고요. 요즘에는 뭐 메일도 무슨 문자 같이 이렇게 좀 뭐 메신저처럼 이렇게 하시고는 하는데 일과 시간 중에 제가 답변을 드린다라는 거 좀 알아주시고 저희 학과 학생분들이나 저하고 이제 카톡 그 단톡방에 있으신 분들도 수업 내용이나 이런 거를 따로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과 시간에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메일이나 카톡이나 거의 우리 일과 시간 중에 일을 하고 있는 그 시간 중에 제가 답변을 드린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에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10시에서 4시 사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면 좀 개인적으로 저한테 면담하시고 싶으면 메일 주시면 이제 약속 시간 잡아가지고 할 수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라고 하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이었고요. 이제 성적평가라든가 그런 거 좀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메일 한번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에 많은 것들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 클릭 하나로 모든 게 처리되는 이런 시기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편리에 몰입이 아니죠. 함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저도 AI를 너무 써서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건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편리한 것을 위해서 만드는데 그 편리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 노력이라는 것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경시하는 게 있었죠.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된 거 아니냐. 그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어떤 기술 개발에 거의 18세기나 17세기, 18세기 이후죠. 이제 산업혁명 이후부터 그렇게 인간들이 뛰어왔는데 사실 우리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그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있는 노력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똑같은 결과물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수업도 AI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뚝딱 해가지고 만든 거는 아니거든요. 뭐 슬라이드도 쓰기는 쓰지만 이렇게 퀄리티가 훨씬 좋아진 거지. 이거를 만드는 시간은 훨씬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거의 1주에서 2주 슬라이드나 전체 이제 구조 짜는 거나
연습 문제 세트나 이런 것 같은 것도 원래 쌓여 있던 것들을 최대한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하는 건데,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노력을 한 다음에 이런 수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 수업에 대해서 좀 애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노력이 없이 그냥 단순히 클릭 한 번으로 만든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애정을 느끼고 거기에 의미를 느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여러분들의 목적을 위해서 AI를 잘 쓰는 거는 정말 중요한데, 그 AI에 지배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AI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AI를 내가 지금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업을 떠나서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여기 지금은 계속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하면 AI를 쓰든 쓰지 않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되셔서 결정을 하시고, 내가 정말 이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뭐 살아가겠다, 이거를 하겠다, 공부를 원해서 공부를 하겠다, 나는 공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겠다, 이런 결정권자로서 삶을 주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 다음으로 이제 저희 논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참거짓이라는 게 논증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올바른 논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 지식에 대해서 다음 영상이 이제 이어서 나갈 텐데요. 영상이 75분에서 120분 사이로 만들어서 유튜브 스마트 리드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수업 소개 영상 바로 다음에 붙여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 붙여서 나가는 이 영상은 논리학 입문 들으신 분들은 아마 거의 동일하게 좀 편집된 영상이 나간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약간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근데 2, 3주 이후부터는 거의 새로운 영상이 찍어서 하는 거니까 논리학 입문 들으신 분들도 그렇게까지 중복되는 부분은 없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 영상 들으시고 설문 꼭 해주셔야 됩니다. 설문. 그게 이번 1주차 과제니까 그거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한 학기도 잘 부탁드리고요. 계속 이어지는 이제 수업 영상으로 또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